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12월 2일 영상에서 제가 시드 복사를 위한 트레이딩 팁 5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총 10가지 팁 중에 5개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5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지난 영상의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현업이 바빠서 당시의 영상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번의 팁과 오늘의 팁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전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의 팁 5개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나머지 5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을 배우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약세장처럼 트레이딩을 공부하기에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상승장 때는 초보자분들도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찾아오면 그런 이들도 결국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으며 자신이 오만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약세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지금 같은 시장이 트레이딩을 배우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방대한 기법과 리소스가 존재하며 트레이더의 성향과 실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실력자로 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손실을 입게 되면 충분한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초보자를 위한 10가지 트레이딩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5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이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라고도 하죠. 어떤 유형의 트레이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예로는 스윙 트레이더, 차익거래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 펀더멘털 트레이더, 스캘핑 트레이더, 포지션 트레이더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변수가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음 2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루 12시간을 빡빡하게 보내고 퇴근했는데 집에는 5명의 아이들과 개 1마리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성공적인 스캘핑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은 처음 시도하는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도하는 트레이딩 기법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트레이딩 종류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수행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성향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별하고는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몇 가지만 얕게 공부하고 수시로 방식을 바꾸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기준 없이 우왕좌왕하는 트레이딩은 결국 여러분들의 자산을 삭제시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째 팁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기술적 분석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를 생각할 때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현란한 차트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트레이더들에게 핵심적인 요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생존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계속하는 능력은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트레이더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은 지루하고 나분한 일일 수 있지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단일 거래에서 잠재적으로 이룰 수 있는 돈과 잠재적인 상승 정도와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 대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위험한 노출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트레이더는 단일 거래당 계정의 1%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도로 위험 노출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 없는 비숙련자들은 단일 거래에 계정의 100%를 위험에 빠뜨리곤 하죠. 이것이 트레이더와 도박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 번째 팁은 1년의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트레이더는 모두 자신만의 정립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감정에 따른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레이딩은 절대로 감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수하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 있고 그게 정상입니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이 또한 자신의 트레이딩 기법에 따라 시간을 두고 정립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규칙을 세워나가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트레이딩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다면 모의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또한 절대적이지 않으며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첫째, 스탑로스를 사용하세요. 둘째, 단일 거래량 위험을 1%로 설정하세요. 셋째, 5번 연속으로 실패했다면 24시간 이상 휴식하세요. 넷째, 트레이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정해두세요. 이외에도 많지만 자신에게 맞는 규칙을 여러분이 직접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두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감정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것 이외에도 트레이딩 규칙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트레이딩의 성과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원칙과 규칙하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승률과 그에 따른 수익률을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일단 확보되면 자신의 승률 또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금의 수정을 가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조금씩 더 나은 방식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트레이더는 절대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냥 기분 따라 막 트레이딩 하잖아요. 그 어떤 트레이딩 기법도 100% 승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50%를 조금 넘는 승률만 갖추고 있어도 승리했을 시의 수익이 실패했을 시의 손실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복리로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트레이더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 방식 저 방식을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법에 대한 그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트레이더로서의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국 감정에 휘둘리다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네 번째 팁은 거래일지 작성입니다. 일지를 사용하는 것은 트레이딩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일지 작성은 일련의 규칙을 가지는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매력적인 작업이 아닐 뿐더러 매우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더로 성공하기 위해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이가 되었든 혹은 우리 비투모 공식 카페가 되었든 일지 기록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다면 축적된 기록을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거래 방식이 생각보다 좋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체감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는 사실 등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팩트를 기반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직접 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팁들이 결국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마땅히 매매일지를 쓸 곳이 없다면 우리 공식 카페 있죠? 비투모. 여기 오셔서 매매일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비투모 매매일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모장처럼 계속 쓰셔서 어떤 날은 수익을 줬는데 어떤 날은 손실을 줬다. 그 이유도 함께 분석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거래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계좌 상태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거래소는 자본금의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며 극도로 위험한 수준의 청산 가격을 제공합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사용하면 레버리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중앙화된 한 곳의 거래소에 너무 많은 자본을 보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1억 원의 트레이딩 자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 전부를 한 거래소에 넣고 레버리지 없이 거래하기보다는 1000만 원만 거래소에 넣고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써 한 거래소에 너무 많은 자본을 보관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FTX 사태를 통해 이런 부분의 리스크 관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버리지는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리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보 트레이더들에게는 현물 거래가 적절합니다. 하방 베팅을 위해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경우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레버리지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규칙만 지켜도 한순간에 거래 계정이 폭파되는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새로운 팁이에요. 6번째 트레이딩 팁은 바로 시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추세의 판단으로 귀결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트레이더인지 그리고 어떤 시간 프레임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지에서 달라지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장을 기다리지만 시장에는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죠. 투자 시장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스러운 하락장도 존재하며 지루한 횡보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전략에 따라 횡보장에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하락장에서 더 돈을 많이 버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 때 하방 베팅을 해서 꽤나 짭짤하게 수익을 봤고요. 지금도 상승 포지션 잡는 것보다 하락 포지션 잡는 게 저한테는 더 쉽습니다. 그렇기에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트레이딩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략 위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5가지 팁을 모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시간의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딩 저널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충분히 쌓는 것이 진짜 경험이죠. 그 경험을 토대로 트레이딩에 맞는 판단력과 사고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시장 상황과 추세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지나고 나면 단순해 보이는 이 시장도 현 시점에서 보면 매우 복잡하고 아주 어렵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자신만의 매매 일지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자신에게 아주 맞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시장 상황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매매일지를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보세요. 아, 내가 이때는 실패했었구나. 아, 이때는 성공률이 높았네. 아, 그러면 나는 이런 시장 상황에 맞는 트레이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일지를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어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는 항상 숫자에 기반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트레이딩은 감정 게임이 아닌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어떤 시장 상황 때 많이 이겼는가를 체크하시고 그 시장 상황에서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 팁은 감정이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거래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감정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포지션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다면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시드가 들어가 있거나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자신의 포지션에 자신감이 없다는 걸 수도 있고요. 원칙에 따른 매매 타이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트레이딩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서에 영향을 주죠. 이렇게 되면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럴 거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종류의 행동은 트레이딩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의 세운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트레이딩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최대한 감정은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극복할 수 없고 그것이 트레이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트레이딩이 여러분께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죠. 괜찮습니다. 트레이딩보다는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이 트레이더인지 투자자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DBN 컴퍼니 공부방 그리고 에듀케이팅 트레이딩 대회에 참가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성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적극 지원하세요. 8번째 팁은 각종 뉴스와 퍼드가 트레이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SNS 공간은 암호화폐,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올바른 루트를 알고 있으면 트위터 같은 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다만 잘못된 정보를 진짜 정보인 마냥 듣고 그것에 믿고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잘못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정보를 수집하는 건 그 자체로는 좋으나 너무 안 좋은 정보들 그리고 거짓 정보들이 많죠.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규칙에 위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뉴스와 잘못된 정보에 혹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절대 피해야 됩니다. 원칙에 따른 트레이딩을 시작했으면 해당 트레이딩을 고수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트레이딩에서 배우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퍼드와 팩트를 체크해주는 소셜 커뮤니티가 있죠. 바로 DBN 컴퍼니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입장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거기로 꼭 들어오세요. 9번째 팁은 알람 기능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알람 설정은 트레이딩을 시작하고 종료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알람을 사용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차트를 지켜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알람 기능만 있으면 하루 12시간 동안 차트를 볼 필요가 없죠.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가격에 바로 사고 싶지 않다. 해당 가격 수준이 영역에 들어오면 그때 매매를 고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보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트레이딩 중인데 스탑로스를 설정했지만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도 알람을 설정할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트레이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의 트레이딩 계획이 세밀하게 짜여져 있다면 쉬지 않고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지성으로 트레이딩하기에 아무 상황에나 진입해놓고 불안해서 차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빈번하게 저지른 실수이기도 하죠. 결국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감정에 동요될 일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팁이에요. 트레이딩 경험이 적다면 반드시 적은 규모로 시작하되 10만원을 거래하더라도 그것을 10억처럼 취급하세요. 이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시작하기 좋은 방법이죠. 모의 투자를 해보는 건데요. 하지만 경험 차원에서도 소액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진지해지기가 어렵죠. 가짜 돈으로 트레이딩 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막상 진짜 돈이 걸린 트레이딩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거래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액을 굴릴 때조차도 완전히 진지해지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든 10만원이든 이게 1억이고 10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최면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진짜 여러분들이 고액 시드를 굴릴 때 진지하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액 트레이딩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잖아요. 10만원 넣고 100만원 넣고 트레이딩 할 때 그때는 트레이딩이 진짜 잘 됩니다. 근데 1000만원 1억 넣고 트레이딩 하면 그때와 좀 다릅니다. 결국 감정이 트레이딩을 지배해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원칙대로 그리고 AI처럼 여러분들이 세운 원칙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트레이딩 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것이 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놔두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보세요. 실제로 트레이딩에 임할 때 그것을 적용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요. 그 모든 과정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찮음을 감수하고 성장하는 이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없는 성공과 그리고 시드 복사를 안겨주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의지가 부족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하기 어렵죠. 제가 수익도 안 되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 힘드십니다.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끼리 매일매일
피나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다가오는 상승장에 시드 10배, 100배 몰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드 복사를 위해서 저는 항상 매일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